저희 오늘 이마리 작가님, 김재철 교수님 모시고 이마리 작가님과 김재철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또 책을 내셨고, 그래서 저희 원평직강소를 방문하신다기에 책을 내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책을 쓰시는 두 분을 모시고 좀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급박하게 저희가 인문학의 저녁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작가님의 이력을 두 분을 잠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마리 작가님은요, 호주에서 한글학교 선생님도 하고 계시고요. 장편 소설 코나의 여름, 바다의 코돌이, 번입 호주 원정대, 그 도서들은 세종도서 문학나눔에 선정되었고요. 또 제3회 한우리 문학상 대상에 번입 호주 원정대, 제5회 모포 문학상의 아동음악회, 제18회 부산 카톨릭 문예작품 공모전에 바다로 간 아이들이 당선됐고요. 2015년 아르코 국제교류단 문학인에 선정되는 등 작가로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뜻깊게 원평직강소에 모시고 싶었었던 건 동학소년과 녹두꽃이라는 청소년 소설을 또 얼마 전에 발간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깊었고요. 또 김대철 교수님은요, 서울대 해양학과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의대 지구 물리학 박사학을 취득하셨고요. 부경대에서 환경해양대학 교수와 학장을 맡아 강단에 서시다가 정년퇴직하셨습니다. 한국해양학회 회장, 또 한국수로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지금 현재 호주에 계시면서 어린이를 위한 해양학 교황서 태평양 구석구석 해저탐험을 쓰셨고, 2020년에는 프랑스어 편으로도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원래는 중간에 우리 김윤 선생님의 건물을 무대에 올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김윤재 선생님의 건물은 좀 특별한 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학소년과 녹두꽃의 주인공, 그 너가 되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오늘 건물을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물을 감상하시고 좀 가까이 이제 우리 작가님들과 좀 그 대화하시면서 말씀을 받들고자 해서 건물을 먼저 감상하시는 걸 순서를 좀 변경했습니다. 우리 김인재 선생님은 한국무예예술 전통무예 공연단 지무단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너무 멋있으시죠? 네, 김윤주 선생님 잠깐만요. 김윤주 선생님. 선생님 잠깐 나오셔요, 선생님. 선생님의 소설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렇게 춤을 추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음이 좀 여리거든요. 선생님 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그 작품 속에서 그 유고를 너무 위로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작품을 썼거든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선생님의 그 강인하고 그런 모습으로 동학소년이 되어서 막 힘있게 해주시는데 정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공연하시는 동안 내내 서서 감상하셨어요. 제가 책을 봤습니다. 주인공 춘식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어떻게 거물로 좀 표현을 해볼까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안무가 나오면 안무를 정말 많이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안무의 짜임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년의 마음이 어떨 것인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 안무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예술을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구나. 저는 그냥 집에서 머리만 싸매고 꾀죄죄하게 앉아서 그 감정으로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정말 너무 강인한 그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이 예술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문학도 예술이고 이 안무 무용도 예술인데 이렇게 다르구나 참.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감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금산면을 대표한 어린이입니다. 우리 어린이가 오늘 너무 귀했어요. 이렇게 좋은 장소에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최원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뜻깊은 곳에 제가 이렇게 한마디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시작이 왜 책 제목이 나 박테리아야입니다. 주인공이 박테리아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자, 여러분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다 궁금하시죠? 이 지구상의 생명이 어떻게 생겼을까? 언제, 어떻게, 어디서? 그 생명의 기원을 찾아서 한번 여행을 해보자.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거를 얘기하려면.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아니면 어른들도 과학자가 아닌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동화 형식으로 제가 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출판사에서 이 일러스트, 이 화가를 좋은 분을 구하셔가지고 이 안에 그림들이 상당히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림들이 아주 예쁜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답니다. 자, 생명이 존재를 하려면은 뭐가 크게 두 개 필요합니다. 다 아시죠? 우리 호흡해야 되니까 산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생명의,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생명의 조건이죠. 하지만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생물, 우리가 이제 박테리아 같으면 그걸 이제 현기성 박테리아, 그 호기성이 아닌 그런 박테리아도 있습니다. 자, 여기 주인공으로 나온 이 박테리아는 지구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구 최초의 생명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석이라는 거 아시죠? 화석. 화석 중에 지구의 생명체 화석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약 35억 년 전에 발견된 화석이에요. 그게 박테리아 화석이고, 그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박테리아입니다. 지구 역사가 46억 년인데 35억 년이라면은 지구가 생기고서 10억 년 후에 생명이 생겼다는 뜻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그 전에 분명히 생명이 더 일찍 생겼을 텐데 화석으로 발견된 게
35억 년 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박테리아가 왜 중요하냐면 최초의 생명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유는 원래 옛날 원시 지구에는 산소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중에 제일 흔한 기체는 질소죠. 질소가 제일 많고 산소가 약 2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모자라도 굉장히 숨이 차요. 우리 저 고산병 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고산병 걸리면 2, 3%만 떨어져도 호흡에 크게 지장이 올 정도입니다. 자, 근데 원시지구에는 산소가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체가 생길 수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출현을 한 거예요. 이 친구의 역할은 뭐냐? 산소를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풀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광합성, 햇볕을 받아서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놓는 그런 역할을 하죠. 풀들이. 바다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플랑톤입니다. 우리가 식물 플랑톤이라고 하는 플랑톤들이 바다에서 산소를 만들어내요. 그게 약 육지에서 만들어내는 거하고 바다에서 만들어내는 게 거의 반반입니다. 그래서 바다도 굉장히 중요하고 육지 식물들도 중요하겠죠. 자, 근데 원시의 지구는 지금보다 무지무지 열악한 상태였겠죠. 당연히 질소하고 우리가 마시면 안 되는 메탄 이런 아주 해로운 기체로 가득 찬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산소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광합성을. 여기서 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낸 덕분에 그 후에 생명체들이 진화를 하게 됩니다. 박테리아는 단세포 동물이죠. 하나 생물이죠. 이게 얘가들이 이제 진화해서 우리처럼 이제 다세포 동물로 이제 지금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 진화의 시발점이 바로 이 박테리아다 하고 자기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저기 그림에 보면은 여기 돌고래 코 위에 앉아 있는 친구가 지금 주인공인 시아노박테리아죠. 이 돌고래하고 길을 안내하는 이 거북이 요 셋이서 친구가 돼서 모험을 떠나요. 지금 우리 나한테 꽃을 든 꼬마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모험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느냐? 깊은 바다로 갑니다. 깊은 바다로 모험을 떠나는데 깊은 바다라는 거는 수심이 2,500m가 넘는 아주 깊은 바다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해저 화산이 있어요. 해저 화산으로 마그마를 막 뿜어내는 거죠. 그 해저 화산에 이제 갔다가 이 친구들이 뭐를 목격을 하냐면은 거기에 상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곳을 발견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만든 허구가 아니고 실제로 심해 바닷속에 그런 생명체들이 바글바글 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거를 처음에는 이 과학자들이 마그마를 관찰하러 잠수정을 타고 들어갔다가 정말로 우연히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지구 생명의 기원이 달라졌다는 거죠. 자, 원시 지구는 여기저기서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유독가스들 나오고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심해 바닷속을 보니까 생명체들이 바글바글 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목격한 과학자들은 생명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곳에서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생명의 기원은 새로 바꿔지는 겁니다. 박테리아 중에 어떤 종류들은 얼마나 생존력이 강하냐면요. 이 남극 같으면은 빙하로 덮여 있죠. 빙하가 두께가 2,000m가 넘는 곳들도 많아요. 거기를 연구차 빙하를 시추를 해요. 시추를 해서 이제 그 기후 변화를 보기 위해서 시추를 한 건데 거기서 뭐를 발견하냐면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발견합니다. 그 남극 얼음 속 2,000m
얼음 덩어리 아래 그 압력도 엄청나겠죠. 물론 차갑기도 하고 거기서 그런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발견하고 지금 얘네들이 해저 용암에서 발견한 생물체들을 그 박테리아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온도가 얼마냐면은 300도가 넘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로 조금 과학을 아시는 분은 물이 몇 도에서 끓죠? 100도죠? 자, 그러면은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거는 우리가 불을 많이 떼면은 물이 10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까? 올라가지 않죠. 물의 온도를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거는 100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조건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지역. 근데 깊은 바닷속은 수압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도가 돼도 물이 끓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마그마가 뿜어나오고 그런 그 거기서 유독가스, 혹시 화산 가신 분들은 그 저 화산에서 그 황 냄새 나는 거 아마 계란 썩는 냄새 같은 거 느끼셨을 텐데 그 황이라는 거는 사람이 마시면 굉장히 해롭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거를 먹고 사는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에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게 그런 동물들 생명의 기원이 정말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첫 번째 기원자인지 아니면은 마그마를 먹고 사는 박테리아가 기원자인지. 비까지 오네요.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서로 논쟁하는 걸로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혹시 기회가 닿으시면 읽어보시고, 이 친구들이 사실은 지금 제가 이 다음 짝을 썼는데 우리나라로 옵니다. 이 친구 우리나라 동해로 와서 독도로 와서 독도를 지키게 되는 역할을 하는데 다음번 제 글이죠. 자, 여기까지 비도 오시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동화를 썼습니다. 하와이로 미국 이민 최초의 미국 이민이 하와이로 간 사탕수 노동자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 자식들 있죠. 이런 어린이들이 거기서 어떻게 정착하기 위해서 힘들었을까, 그런 어린이들의 정체성, 그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 것인가, 그런 문제. 또 한 번은 이제 호주에 이민 간 어린이가 호주에서 겪는 언어의 갈등과 그 노랑머리 만나서 힘들어하는 그런 어린이가 그 자신을 잘 다져가면서 극복해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힘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의 동화를 쭉 썼어요. 제가 지금 여기 소개드리는 거는 지금은 청소년 역사 소설을 쓰게 됐는데요. 제가 어느 날 신문에서 그걸 봤어요. 남원에 여자 대장장이가 있다. 그걸 보고 제 귀가 번쩍 뛰었어요. 여자분이 얼마나 대단하게 이런 여자 대장장이 노릇을 할까. 꼭 가봐야지 해가지고 남원, 제가 그때는 부산에 살았어요. 남편 직장상. 그래서 부산에서 살다가 남원까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을 만나보고 칼이라는 데 필이 꽂혀가지고 칼에 대해서 막 이거 조사를 하고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칼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작품이 대장간 소녀와 수상한 추격자들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굉장히 그때 좀 인기가 있었던 게 이 칼을 주인공으로 제가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무생물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내세운다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로 잘 된 작품이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주제는 칼을 중심으로 해서 칼을 뺏으려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이 1800년대 초반이에요. 신유사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엄청나게 그 신분 백정과 평민과 또 양반과 엄격할 때 그 신분 차별을 철폐할 수 있을까
해서 그때 상황을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해서 만든 작품이 이 대장간 소녀. 그래서 소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게 된 책이 바로 이 동학소년과 녹두꽃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출판사에 이제 여기저기 투고를 했는데 이 작품을 본 출판사에서 너무너무 이 작품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코드가 맞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같이 해보자 하면서 다음 시리즈를 1800년대부터 쭉 조선시대,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리즈로 한번 좀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이제 뭘 찾았죠. 어떤 걸 주제로 쓸 것인가 하다가 어느 날 바로 아까 안무가 선생님이 추어주신 그 동학 소년의 유골 어느 유골을 인터넷에서 봤어요. 근데 거기에 동농 조수 수급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동학 조선 농민 그 수대의 그 우두머리의 유골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막 가슴에 그게 찌르라고 안 하는 거예요. 동학운동은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동학 농민이야말로 정말 요즘 우리나라를 살린 그 맥을 잇는 그런 정신이었구나. 비록 그 실패한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실패했지만은 그 항거 정신이 남아서 오늘의 한국을 이루고 있고 이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일단 주제를 잡아서 동학소년과 녹두꽃 이런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되도록 빠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좀 고민을 했죠. 어떤 작품을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그 민족적인 그런 이야기를 찾아야 되는데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아주 최근에 나온 신간입니다. 소년 독립군과 한글학교 이런 제목인데요. 이 작품은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분은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독일에서 3.1운동 때 항일 투쟁을 하면서 전단지를 돌리다가 일본 순사한테 쫓겨가지고 이분이 상해를 거쳐서 그 다음에 독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독일에 사시면서 굉장히 독립운동이라면 이상하지만 우리는 독립운동이다 하면 어린이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립운동 하면은 총칼 휘두르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 독립운동가들 생각하시죠? 그런 분도 있지만 여기에 나온 이분은 총칼을 가지지 않고 완전히 펜으로 싸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한글을 전파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그 독일 세계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거기서 이렇게 힘들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은 이제 반나치 활동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압록강은 흐른다. 혹시 어린이들 동화책으로도 그게 어른께 나와 있는데 읽은 어린이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 이미륵이라고 합니다. 그 이미륵 박사를 제가 이 소설로 형상화시킨 거죠. 그래서 또 다음 작품을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사실은 동학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동학운동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 최고원 선생님도 알게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애처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무덤을 가보니까 제가 인터넷에 서치해갖고 봤던 것보다 너무 열악하고 전혀 뭐가 지금 많이 좋아졌다 그러시는데 어쨌든 제 마음에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제가 동학도 알게 되고 사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훨씬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유고를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대강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바깥에 비가 좀 멈췄지요? 네. 그러면 또 우리 선생님 또 우리 그 먹는 게 또 제일이죠. 네, 우리 그러면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철 교수님, 이마리 작가님 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